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어린 자녀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의 생산,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약은 적법 절차는 지키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마약 범람 뚝이 무너졌다. 최근에 강남 학원가에 퍼졌던 마약 음료 사건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요, 미성년자에게 보이스피싱처럼 마약이 노출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엄정 대처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산의 검찰청을 찾은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 관련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애들을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부모들이 말하고 이래야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약이 한 5배 정도밖에 안 늘었으니까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로는 그런 나라 될 겁니다.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또 법무장관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겁니다. 5년 사이에 5배 증가가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죠. 마약은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현정 의원님, 먼저 네. 저하고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의 유통과 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 지시한 게 바로 어제였는데 하루 만에 오늘 한동훈 장관 기자들 앞에서요. 마약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검찰이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꽤 무게가 좀 있습니다. 마약은 우리가 청나라 때 아편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가를 좀먹는지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마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대한민국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청정국이라 불릴 정도로 정말 이 마약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히 엄격한 나라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마약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특히 또 최근에는 굉장히 싼 마약들, 특히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런 마약들도 유통이 되면서 청소년들에까지 가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약 문제가 이게 여야가 있을 수 있나요? 마약 문제는 이거는 저는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또 정부기관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것마저도 저는 입장이 다르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좀 전에 경찰청장, 이 지방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의원이 5배 넣은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아니 5배 넣은 게 대단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더군다나 이거는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정말 국가의 모든 이 역량들을 총격집시켜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아마 찬성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하는 거를 갖다가 이걸 못하도록 지금 감시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야당에 계신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약은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이현정 의원이 잠시 언급했던 그 얘기. 그러니까 오늘 한 장관이 아마 이 황운하 의원이 과거에 했던 이 얘기를 가져와서 아마 다시 마약 단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과거에 황운하 의원이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과 검찰이 마약 수사 집중하느라 참사 못 막은 거 아니냐 이 비판의 취지를 하면서 5년 사이에 5배가 증가한 걸 두고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작년 11월에. 근데 한 장관 마약이 5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으니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처로는 마약 청정국뿐만 아니라
마약에 노출된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 한 장관의 이 발언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뭐 마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마약에 대한 어떤 통계 수치를 계속 보아온 저로서는 마약이라는 거는 암수라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5배가 늘어났다는 게 정말 수치상으로 5배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50배, 500배의 수치가 남아 있다는 건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적어도 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을 했다면 그 부분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 전쟁이라는 의미 자체가 정말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마약을 뿌리 뽑자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걸 그냥 그 전쟁이란 단어를 그대로 받아서 전쟁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좀 마약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마약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분명히 맞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 공부방 안에 마약이 재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과거의 아날로그로는 그냥 마약을 키우는 아편을 키우고 대마를 재배하는 그런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 휴대폰 안에서 언제나 마약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나 손쉽게. 아이들 공부방 안에서 마약이 재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한동훈 장관보다 더 강력하게 제대로 된 어떤 수사망을 펼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보다는 더 확대한 경찰, 검찰이 아니라 더 확대한 수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경찰 출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발언을 애둘러서 비판하면서 엄정대처 마약 수사 주문한 한 장관입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이 작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가장 많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약 수사일 겁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가 많이 약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텐데요. 한 장관의 말 가운데는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하면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장관의 말들을 하나하나 모아봤습니다.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기존에 있었던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 수사에서 자, 기본적으로 그림 지금 다섯 마약 번째 수사라든가 PPT 이런 거 한번 수사 같은 거 못하게 띄워주실까요? 해놓으셨잖아요. 마약값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하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그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이제 붙는 건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예전에 이제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와 경제 범죄 중 2대 범죄로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그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검사 수사 개시 시행령, 이거는 입법권을 무력한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의 취지에 맞게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위증, 무고, 깡패, 마약 수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국민들의 피해를 보게 되돌려야 할 이유를 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한 장관이 했던 말들입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좀 인용해 볼 텐데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였던 대검찰청 강력부를 폐지했고 조 전 장관 건너뛰고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는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통합을 했다. 2년 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때 뭔가 이런 수사권을 줄이고 검찰이 약간 이제 마약 수사를 좀 약화시킨 게 마약 범죄 수사가 좀 급감했고 이게 지금 마약의 뚝이 무너졌다. 이게 뭐 한동훈 장관과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시각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축소된 것도 문제지만 2016년과 2017년에 대검에 마약 범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구축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서 이제 과거 모델이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그 마약 범죄 또는 마약 유통 경로는
굉장히 첨단화돼 있는데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지금 그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지금 마약 수사에 상당히 제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그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자꾸 축소하다 보니까 결국 조직적인 범죄일 수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업그레이드 되지 못해서 마약 청정국에서 지금 마약 천국으로 지금 바뀌었다. 이런 지금 비판과 인식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범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예. 아마 마약 수사에 대한 이 대대적인 수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물론 이건 좀 더 뭐 한쪽만 볼 수는 없어요.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게 문재인 정부에서 마약 수사 제대로 못하게 했으니까 이렇다라고 100%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이제 마약을 구하는 게 쉬워졌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근데 다만 그렇게 마약을 구하는 게 쉬워진 측면에서 그러면 좀 더 마약 수사에 대한 수준이 국가적으로 높아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그럼 문재인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이제 경찰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약 수사 부분에 대한 권한이 줄었다.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마약 수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저런 구멍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사실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그 부분만큼 마약 수사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또 다른 기관, 그러니까 경찰로 이관이 돼서 경찰이 또 수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과연 우리나라 마약 수사의 어떤 그런 방식이라든지 시스템상이 제대로 지금 마약 수사에 대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마약과 관련된 부분은 SNS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젊은 층들에게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검찰과 그리고 경찰과 또는 이제 마약수사청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관을 출범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마약을 종합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대책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취지는 저도 공감하면서도 다만 진단이 똑바로 돼야 처방이 되는데 진단 중에 하나는 한동훈 장관 시각은 이게 검찰에서 마약 수사 노하우가 꽤 높았는데 이걸 뭐 다른 기관으로 넘기면서 뭔가 마약 수사가 약해진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지금 화면이 바뀌었고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받으면 신고해달라. 이게 박범계 의원이 최근에 한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검찰이 지금 이제 시행령으로 마약 수사에 대해서 이제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경찰로 넘겼는데 왜 그 검찰의 마약 수사가 중요한가 그러면 경찰은 인사이동이 많습니다. 근데 마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뿌리가 깊죠. 공급책이라든지 유통망이라든지 그러니까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대검 같은 경우 예전 같으면 대검에서 이런 어떤 이 강력범의 유출 경로나 이런 거를 다 파악하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단속하는 데 굉장히 유리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경찰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 수사 자체가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적발 건수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이 시행령으로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바꿔서 500만 원 이상의 유통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 부패 범죄에서 이런 어떤 그 항목을 추가를 해서 일부 검수완박 부분을 복원한 거죠. 그렇죠. 마약 수사. 보완해서 시행령을 바꿔서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겨우겨우 만들어놨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난번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이제 관련돼서 각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편법적인 시행령으로 해서 수사받으면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박범계 장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시행령 위반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지금 이 마약 사범을 잡는 게 중요한가요? 도대체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황운하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도대체 마약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왜 자꾸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마약 수사는요, 국정원, 그다음에 경찰, 검찰 이게 동시적으로 해야 되고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공수처 만들 때 그때 윤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약수사청을 만들어야 된다. 따로 독립을 해서 마약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 수사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그 이야기는 그냥 듣지도 않고 무조건 공수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수처 성과가 있습니까? 만약 그때 마약청을 만들었더라면 저는 충분한 성과를 누렸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의원이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신고해주면 그러면 마약 범죄 그 당사자를 변호해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마약 사범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오해로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황운하 의원이나 박병기 의원이 지금의 이 마약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제 해명을 해보라라고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조금 해명을 해보자면 사실 박범계 의원이 설마 마약범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마약 범죄에 관련해서 정쟁화될 수도 없는 것이고 여야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박범계 장관은 마약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던 그 시행령과 그리고 그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검수완박법의 상위법들이 다 지금 유효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받은 판국에 예. 한동훈 장관이 만들어 놓은 시행령 자체는 민주당이 바라볼 때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시행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 따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또다시 헌법 소원이라든지 위헌 법률 제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제보들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이 마약 범죄만을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도대체 야당은 이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대책이 뭐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시행령에 대해서 이거를 신고하라는 이야기 하기 이전에 도대체 늘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 도대체 야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전직 법무부 장관의 저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좀 더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도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 마약 사범들도 꽤 많이 늘어나서요. 저희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를 보시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전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소심 첫 번째 재판인데 심경은 어떠신가요? 검찰에서만 항소를 했던데 따로 항소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소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3종인가요? 4종인가요? 어쨌든 유한 씨는 여러 4종 마약 투약 혐의가 있으니까 경찰이 좀 더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수사를 할 텐데 일단 유한 씨 잠깐 접어두더라도 돈 스파이크 마약 전과 3번에 2년 전부터 마약 4천만 원 이상을 구매했는데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근데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이 대략 한 40% 된다. 처벌이 너무 약해서 마약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연예인들 어쨌든 잘 알려진 사람들이 마약 받고 저렇게 좀 다시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없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법원의 판사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마약은 두 가지 시선에서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진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처벌해야 된다. 반드시 필벌해야 된다. 이거는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또한 단순 투약자. 흔히 말해서 그냥 아이들이 호기심에 그냥 마약 했는 아이들, 걔들 전부 다 친력형 해서는 안 되니까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는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돈 스파이크는 제가 봤을 때 마약을 단순 투약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공급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집행유예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판단이 아니었느냐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두 번째, 저 사람이 정말로 단순 투약자였다면 집행유예 선고 뒤에 반드시 치료명령 제도 등등 치료명령과 같은 제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약을 어떻게 치료받을지에 대한 정확한 국가의 방식과 법령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이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마약의 특징은 자기들이 그 마약을 함으로써 그 연예인들의 연대를 만들어가고 그들이 재벌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섞여 있다면 저는 반드시 공급자의 지위에서 필벌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더 이상 마약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두 가지 방법들이 반드시 국가는 함께 가야 되고 법원도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약이 만연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단적인 예를 딱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3년 전 부산에서 마약을 하고 운전했던 바로 그 영상입니다.
갑자기 이제 쾅 하는 소리에 이제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제 검은색 차량이 이제 공중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저한테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마치 그냥 이제 그 TV에서 보던 뭐 액션 영화 이제 그런 장면 같이. 맞아, 저런 일이 있었지 하고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승재현 의원님. 네네. 10대 마약 싸움 비율이 이렇게 해가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고 뭐 그래프가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꽤 많이 늘어났는데 뭐 시점 부분을 떠나서 아까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듯이 우리 아이가 학교 갔을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가가 전사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이번에 그 마약 음료 사건 강남 학원가에 있었던 그걸로 좀 더 충분히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국가에게 꼭 그 형사법의 전문가, 형사정책의 전문가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마약은 반드시 4개 기관, 그러니까 4단계에서 4개 기관이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마약을 어떻게 수입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국정원이 반드시 그 우리나라의 마약 도루는 루트를 찾아서 그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고 국내의 마약이 그럼에도 뿌려졌다면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은 검찰과 경찰이 목숨 걸고 이들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들 마약 투약했는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기관이 만들어져서 단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대통령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마약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경제적 목적이니까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금융정보 분석원들이 함께 들어와서 만들 수 있는 마약청이 좀 이제는 만들어져서 제대로 된 마약의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장관이 말하는 것은 처벌의 중심적인 어떤 측면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우리가 마약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바로 시작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약 수사청 얘기도 좀 나왔고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사회적으로 형성이 된 것 같고 이번 마약 음료 사건 계기로 더더욱 마약 얘기 쭉 오늘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부터 해봤습니다.